미국도 몰랐다. 중국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조용히 한국의 하늘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바라보고 있다.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 한 대가 등장한 것이 아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기술의 기준이,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KF-21이 있다. 한때 한국은 하늘의 소비자였다. 외국의 전투기를 사오고 부품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 몇 달씩 허가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조립하고 스스로 하늘을 지배하는 나라. 바로 그 변화를 상징하는 이름이 KF-21이다. 많은 사람들은 KF-21을 아직 시험 단계의 기체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한국은 이미 세 가지 형태의 KF-21을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리고 있었다. 전자전의 영역을 지배하는 EA형, 스텔스 기술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EX형, 그리고 세계 각국의 작전 환경에 맞춘 수출형 SA형, 세 가지 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이 세 가지 버전은 단순한 모델 구분이 아니다. 각각이 하나의 철학을 담고 있다. EA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의 전장을 장악하는 존재, EX형은 실용적 스텔스의 길을 개척하는 전략적 선택, SA형은 전투기를 외교의 언어로 바꾸는 미래형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것은 바로 한국이 가진 독립의 의지다. 전쟁의 양상은 이미 바뀌었다.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갖고 있느냐보다 누가 더 빨리 정보를 수집하고 누가 더 효율적으로 전파를 제어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 한국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다. 그래서 KF-21 프로젝트는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새로 쓰는 계획이었다. 개발 초기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정도의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동력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수천 명의 엔지니어, 수백 개의 기업, 그리고 한 세대의 열정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지금의 KF-21이다. 첫 번째 진화인 EA형은 한국 공군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자전 전용 플랫폼이다. 기존의 전투기가 눈으로 싸운다면 EA형은 보이지 않는 스펙트럼으로 싸운다. 레이더를 교란하고 적의 감시망을 마비시키며 아군의 작전 통로를 열어주는 전장에 보이지 않는 열쇠다. 두 번째 축인 EX형은 완벽한 스텔스를 향한 현실적 해법이다. 5세대 전투기의 모든 기술을 한 번에 구현하려는 과욕 대신 단계적 접근을 통해 실전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 내부 무장창, 흡음 코팅, 배기열 저감 설계 등 모든 세부가 비용과 효율의 균형 위에서 조율되었다. 세 번째, SA형은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단지 무기가 아니라 외교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각국의 기후, 인프라, 정비 수준, 무장체계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조합할 수 있는 플랫폼.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관계의 수출이다. 이 세 버전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외국에도 큰 충격이었다. 미국은 한국이 EA와 스텔스를 동시에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중국은 KF-21 을아시아의 새로운 변수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단계적 로드맵이었다. 한국은 결코 흉내내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의 방식으로 더 나은 해답을 만든다. KF-21은 그 증거다. 단지 빠른 전투기가 아니라 지능적으로 사고하는 시스템, AI와 인간이 함께 전투를 수행하는 복합 생명체로 진화하고 있다.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철학을 드러내는 싸움이다. KF-21, 은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설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선언문이다. 지금 한국의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세계는 조금 늦게 깨닫고 있다. 하지만 그 방향만큼은 분명하다. 한국은 더 이상 하늘의 조립국이 아니라 하늘의 설계국이다. 이제 우리는 진화의 첫 장, 전자전의 세계로 들어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의 전장, 소리 없는 첫 5분의 싸움, 그 중심에 선 것은 바로 KF-21 EA형이다. 전쟁의 첫 5분, 누가 전파를 장악하느냐가 승리를 결정한다.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파가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 그 중심에 한국의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다. 그것이 바로 KF-21 EA형이다. 이 기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하늘 위에 정보 네트워크, 전파의 지휘자, 전장에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열쇠다. 한국은 이 EA형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싸우는 능력을 확보했다. 기존 전투기가 표적을 눈으로 추적했다면 EA형은 전파로 싸운다. 상대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방공망을 무력화하며 아군의 공격 통로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미국의 EA-18G 그라울러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대형 플랫폼이라면 한국의 KF-21 EA형은
완전히 다른 철학을 품고 있다. 중형급 플랫폼의 기동성과 자동화된 전자전 시스템을 결합해 단독으로도 전파 스펙트럼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 기체는 조종사와 전자전 장교가 함께 탑승하는 2인승 구조로 설계되었다. 전자전 장교는 광대역 ESM 시스템을 통해 적의 레이더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동시에 EA 모듈을 가동해 교란 신호를 발사한다. 적의 레이더 화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십 대의 가짜 항적이 떠오르고 그 사이로 아군의 타격 편대가 그림자처럼 침투한다. 한순간의 교란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것이다. EA형의 핵심은 인간의 직관과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을 결합한 진화형 전자전이다.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광대역 디지털 제머는 AI가 전파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교란 파형을 자동으로 선택한다. 사람이 스위치를 조작하던 시대와 달리 이 시스템은 조종사가 생각하기도 전에 반응한다. 반응 속도는 기존 대비 40% 이상 빠르며 미국 그라울러의 2초 반응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한국의 개발진은 이 기체를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하늘 위의 생명체라 부른다. 적의 전파 신호가 바뀌면 EA형은 즉시 학습하고 대응한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진화하는 전자전 플랫폼이다. KF-21EA형은 또한 유인기와 무인기의 연동 전술을 지원한다. 한 대의 EA형이 최대 20대의 무인기를 제어해 전자교란과 감시, 미끼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중심에서 EA 본체가 스펙트럼 교란을 수행하면 주변의 무인기들이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을 분산 교란한다. 이렇게 형성된 전자전 구름은 적의 탐지 체계를 마비시킨다. 이 개념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이미 시뮬레이션과 지상시험으로 검증되었다. EA 전용 임무 컴퓨터, 전자전용 안테나 배열, 광대역 전파 모듈 등이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고 LIG 넥선의 스펙트럼 추적 알고리즘은 0.4 초 단위로 위협을 재분류한다. 이는 미 해군의 차세대 NGJ 시스템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과거 한국 공군의 작전 교리는 타격 중심이었다. 그러나 EA형의 등장은 전자전 선제 제압이라는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다. 즉, 적의 감시 체계를 먼저 무력화하고 나서 타격하는 한국형 장거리 작전 개념의 탄생이다. 이제 한국은 전자전 장비를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국의 전파 환경에 맞춘 전자전 체계를 갖추었고 부품 국산화율은 80%를 넘는다. 운용 비용은 EA-18G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전시 상황에서도 국내에서 즉시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은 작전 지속성의 핵심이다. 물론 도전은 남아있다. 전자전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이기에 성능을 수치로 증명하기 어렵다. 전파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새로운 위협 신호가 끊임없이 등장한다. 그래서 한국은 EA형을 하드웨어가 아닌 지속, 업데이트형 플랫폼으로 설계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임무 능력을 끊임없이 진화시키는 구조다. 한 공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기체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반응하며 배우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다. KF-21EA형은 기술의 집합체이자 철학의 결정체다. 전쟁의 본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전으로 이동하는 시대. EA형은 한국이 그 흐름의 중심으로 올라섰음을 증명하고 있다. 전파를 제어하는 자가 전장을 지배한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은 한국이다. 이제 시선은 두 번째 진화, 스텔스의 영역으로 향한다. 완벽한 은폐가 아니라 현실적 스텔스를 선택한 기체, KF-21, EX형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늘 위에서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된다.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더 늦게 들키느냐. 스텔스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철학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 철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정의했다. 그것이 바로 KF-21 EX형이다. EX형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다. 대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택했다. 무한한 예산을 들여 완벽한 은폐를 추구하는 대신 한국은 선택적 스텔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즉, 필요한 임무에 따라 스텔스 수준을 조정하는 유연한 구조다. EX형의 외형은 기존 KF-21과 같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다르다. 내부 무장창이 추가되고 흡음 코팅이 개선되었으며 엔진 배기구에는 적외선 신호를 줄이는 냉각 구조가 적용되었다. 외부 안테나와 돌출 부품들은 기체 내부로 통합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균형이다. 완벽한 스텔스 성능과 실전 운용 효율 사이의 균형, 비용과 유지 보수의 균형, 기술과 생산성의 균형. 한국은 이 세 가지 균형점을 찾아냈다. EX형의 개발에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했다. 한 엔지니어는 말했다. 패널의 각도 1도 차이가 목표 RCS를 2% 바꿉니다. 나사 하나, 케이블 하나가 전체 전파 흡수 성능을 좌우합니다. 그 한마디에 EX형의 집념이 담겨있다. 스텔스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조화다. 공기 흐름, 냉각, 가스 압력, 제어 구조, 재료 강도까지 모두 다시 계산해야 했다. KAI와 협력 기업들은 문 하나의 개폐각, 힌지의 토크, 배기가스의 플래시까지 세밀하게 조정해 완벽한 내부 무장창을 완성했다. 이 내부 무장창은 EX형의 심장이다. 무장을 내부에 탑재함으로써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동시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전자전 시그널 매니지먼트를 통해 전파 노출을 제어한다. 즉, 물리적 은폐와 전자적 은폐를 동시에 구현한 것이다. 엔진 배기구의 개선 또한 주목할 만하다. 기존 금속 노즐 구조에서 복합 합금과 냉각 유도 설계를 적용해 열 방출을 30% 이상 감소시켰다. 적외선 탐지기에 포착될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 적의 눈앞에 서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스텔스의 본질이다. 그러나 한국의 접근은 단순히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EX형은 보이지 않을 시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기체다. 특정 작전에서 필요한 순간에만 스텔스 기능을 최대화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유지비를 줄인다. 이 효율적 운용은 중형 국가가 장기간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다. 예를 들어 적의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와 근접탐지 레이더가 동시에 운용되는 상황에서 EX형은 저주파 회피 모드와 IR 저감 모드를 선택적으로 가동한다. 이 조합은 탐지 응답 사이클을 교란시켜 한국이 원하는 시점과 위치에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든다. 세계의 군사 분석가들은 EX형의 이 전략적 유연성에 주목한다. 완벽한 스텔스는 비싸고 완벽하지 않은 스텔스는 위험하다. 그러나 한국은 그 사이에 해답을 찾았다.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스텔스를 구현한 것이다. 비용 면에서도 EX형은 경쟁력이 있다. F-35의 운용 비용이 시간당 4만 달러를 넘지만 EX형은 그 절반 이하로 설계되었다. 또한 부품의 85% 이상이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지보수가 빠르고 안정적이다. EX형의 또 다른 강점은 확장성이다. 내부 구조가 모듈화되어 있어 새로운 센서나 램 재료, 능동 위상 배열 장비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다. 오늘의 EX형이 내일의 차세대기로 진화할 수 있는 구조다. EX형은 단독으로도 강력하지만 진정한 힘은 네트워크 속에서 드러난다. EA형이 전자전 지원과 SA형의 수출 패키지가 결합될 때 KF-21 전체 체계는 하나의 거대한 공중작전 생태계를 형성한다. EX형은 그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된다. 한국 항공기술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EX형은 하늘 위에서의 전략을 바꿉니다. 그것은 은폐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이 말처럼 EX형은 단순히 숨어다니는 비행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을 통제하는 지휘자다. 그 철학은 한국이 세계 군사기술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제 이야기는 세 번째 진화, 세계를 향한 비행으로 이어진다. 전투기를 외교의 언어로 바꾼 모델, KF-21 SA형의 여정이 시작된다. 한때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 세계에 파는 나라가 되었다. 그 상징이 바로 KF-21 SA형이다. SA형은 단순히 수출용 전투기가 아니다. 각국의 환경과 요구에 맞춰 완전히 맞춤형으로 설계되는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이다. 한국은 이 모델을 통해 전투기를 외교의 언어로 바꾸고 있다. KF-21 SA형의 철학은 명확하다. 각 나라의 하늘에 맞는 전투기, 사막의 고온에서 작전하는 중동 국가, 습한 해안기지에서 운용하는 동남아 국가, 활주로 인프라가 제한된 국가들까지 모두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KF-21을 가질 수 있다. SA형의 핵심은 유연성이다. 냉각 효율을 강화한 엔진 인테이크, 부식 방지를 위한 나노 코팅, 정비 수준에 맞춘 MRO 패키지, 그리고 서방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까지. 이 모든 것을 한 플랫폼 안에서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 한국은 이 유연한 구조를 방산 외교의 무기로 삼았다. KF-21을 수출하는 순간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협력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전투기 한 대를 팔면 정비 기술, 부품 생산, 훈련 시스템, 데이터 네트워크까지 함께 이전된다. 말레이시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FA-18D와 Su-52, 32의 노후화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다. F-35는 예산과 정치적 절차가 부담이었고 F-16V는 기술 확장성이 제한적이었다. 그때 등장한 것이 KF-21 SA형이었다. SA형은 처음에는 기본형으로 도입해 운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EX 모듈을 추가해 스텔스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한 번에 거대한 예산을 쓰지 않아도 미래형 공군으로 진화할 수 있는 구조다. 단계적 업그레이드, 계단식 발전, 바로 이것이 한국형 전략이다.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역시 KF-21 SA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미국산 무기의 정치적 제약과 유럽산 무기의 높은 비용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다. KF-21은 그 딜레마의 해답이 되었다.
한국에게 SA형의 성공은 단순한 수출 수익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수출이다. 한국이 전투기를 판매하면 그와 동시에 방산 동맹이 형성된다. 현지 조립, 기술 이전, 인력 교육, 그리고 공동정비 시스템이 뒤따른다. 이 협력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상호 성장의 구조다. 폴란드는 이미 그 모델을 증명했다. FA50 수출 이후 현지 조립 공장과 교육센터를 설립했고 그 경험은 SA형 KF21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다. KAI는 도입국이 일정 비율의 부품을 현지 생산하도록 보장해 산업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무기 수출 구조를 완전히 뒤집었다. 과거의 무기 거래가 일방적 공급이었다면 KF21SA형은 상호협력의 생태계다. 한 유럽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고 있다. 이 신뢰의 기반에는 기술의 개방성이 있다. KF21SA형은 미국의 ITAR 수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유럽의 MBDA 미사일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고 비동맹국이라도 제약 없이 협력할 수 있다. 이 점은 중형 국가들에게 결정적인 매력이다. MBDA의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 스피어3, 스탠드오프 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MICA가 KF21에 통합되면서 SA형의 전투력은 단숨에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했다. 한국은 이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무기 통합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 자유도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외교적 자율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한 나라의 전투기가 특정 동맹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이제 KF21은 그 틀을 깨고 있다.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기술과 신뢰로 연결되는 제3의 선택지. SA형의 성공은 한국이 중견국의 위치를 넘어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투기를 매개로 한 협력, 산업과 외교가 결합된 새로운 외교 모델. KF21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언어, 하나의 약속이 되었다.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관계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문장은 SA형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한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하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매개로 세계를 잇고 있다. 그 다리의 출발점에는 SA형이 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지탱하는 힘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KF21이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혁명. 수천 개의 기업과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산업 생태계의 이야기로 들어간다. KF21의 진짜 힘은 엔진의 출력이나 레이더의 성능에 있지 않다.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바로 산업 생태계에 있다. 하나의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수천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품 하나하나에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의 기술이 녹아있다. KF21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한국 산업의 집단지성이 모인 결정체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KAI, 그리고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하나 시스템은 AESA 레이더와 전자광학 타겟팅 시스템을 맡고 LIG 넥스원은 전자전 수신기와 주파수 응답 모듈을 개발했다. KAI는 플랫폼 통합과 임무 컴퓨터 아키텍처를 설계했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밀 부품을 만들어 이 구조를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수직적 종속에서 수평적 협력으로의 전환이었다. 과거 한국의 항공산업은 외국 기술을 들여와 조립하거나 면허 생산에 의존했다. 그러나 KF21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국내 기업 간의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었다. 모든 항전 장비, 정비 시스템, 데이터 링크가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AESA, 레이더에서 수집된 정보가 KAI의 임무 컴퓨터를 거쳐 LIG 넥스원의 전자전 모듈로 실시간 전달된다. 이 협업 구조 덕분에 단일 기업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한다. KF21 개발은 한국 산업의 체질을 바꿨다. 단순한 조립산업에서 설계산업으로, 외국 기술의 소비자에서 독자 표준의 창조자로. 이 변화는 한 세대의 산업 역사에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재와 소프트웨어의 혁신이다. AESA 레이더의 핵심인 TR 모듈은 개발 초기에 심각한 발열 문제에 직면했다. 그러나 하나는 기존 구리 방열판 대신 신소재 세라믹과 나노 알루미늄 복합체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한국은 TR 모듈 국산화율 99%를 달성했다. 일본, 이스라엘, 프랑스조차 넘지 못한 벽을 한국이 돌파한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독립도 눈부시다. KF21은 열린 임무 컴퓨터 구조를 채택해 새로운 무기나 센서를 신속히 통합할 수 있다. 과거에는 외국산 무기를 장착하려면 원재 작사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자체 데이터 버스를 통해 독립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이후 무인기,
해상 전투체계, 심지어 우주항공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개방형 생태계는 경제적 파급력도 막대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KF-21 개발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3만 개를 넘었고 양산과 수출이 본격화되면 1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품 국산화율이 높기 때문에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로 환류된다. 연관산업의 기술 수준이 함께 상승하고 소재, 정밀 가공, 센서, AI, 데이터 보안 등 다양한 분야가 동반 성장하고 있다. KF-21 프로젝트는 한국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성장 엔진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안에는 자존심과 철학이 있다. 한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의 설계를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방식으로 더 나은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주국방의 의지와 현실적 혁신의 정신이 함께 담겨 있다. 한국은 이제 외국 기술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다. 스스로의 표준으로 세계 시장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 KF-21이 만들어낸 산업 생태계는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상징이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가 경제를 지탱할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산업의 성장 뒤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기술자와 연구자들이 있다. 그들의 땀과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집념이 지금의 하늘을 만들었다. KF-21은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그들의 꿈이 응축된 날개다. 이제 이 산업 생태계는 또 다른 문을 연다. 전투기를 넘어 인공지능 전술 시스템과 유무인 복합 작전 체계로 확장되는 미래. 다음 장은 바로 그 새로운 하늘의 이야기다. AI와 사람이 함께 전투를 설계하는 시대, 그 중심에 다시 KF-21이